저녁 햇살이 도시의 작은 거리 위로 길게 드리워지며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사이 길 모퉁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식당 하나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익숙한 음식들의 향기가 퍼져나가며 여름의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서 길을 가던 이들의 배를 간지렸다. 식당 주인인 서연, 머리가 세월을 지나며 은빛을 띠게 된 중년 여성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거칠고 손톱이 굳은 손은 재빨리 솥과 팬 사이를 오가며 모든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기름에 지글거리는 소리와 손님들의 떠들썩한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식당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할머니, 국 한 그릇 더 주세요. 창가 근처에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금방 담아줄게. 서연은 대답하며 뜨거운 국 한 그릇을 재빨리 담아 손님에게 건넸다. 그때 식당 구석에서 약 12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더러웠으며 머리는 엉망이었다. 그 소년은 식탁 위 음식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계속해서 침을 삼켰다. 잠시 망설이던 소년은 용기를 내어 식당 안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다. 할머니, 소년의 목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지만 식당의 소음 속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손님들을 챙기느라 소년을 아예 알아차리지 못했다.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였다. 할머니, 소년이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불렀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뭐가 필요하니? 서연이 불편하게 물었다. 너무 배가 고파요. 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나요?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소년을 위해서 아래까지 훑어보았다. 헤어진 옷과 먼지투성이 얼굴, 그리고 굶주린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수년간의 경험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얘야, 미안하지만 우리 식당은 자선이 아니야. 돈이 없다면 밥을 줄 수 없어.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떨구며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보였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그래도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밥을 공짜로 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달라고 할 거야. 난 장사를 해야 하니까. 소녀는 눈을 떴다. 그의 큰 검은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였다. 일이라도 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을까요? 설거지나 청소를 할게요. 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된다. 이미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 가서 손님들 방해하지 마. 소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문 밖으로 나갔다. 그의 작은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마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듯 보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에서 미안함이 일었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내며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이 도시의 길거리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순 없잖아. 식당은 다시 평소의 바쁜 리듬을 되찾았다. 웃음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그 오후에 본 소년의 슬픈 눈빛이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식당은 점차 한산해졌다. 서연은 테이블과 의자를 닦고 부엌을 정리하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늦게 온 손님이겠거니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중년의 남자였다. 그 남자는 손에 소년을 이끌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하며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준이고 이 아이는 제 손자 하준입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하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 후 다시 서연을 보며 말했다. 오늘 저희가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깜짝 놀라 멈칫했다. 제가 음식을 주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앉았다. 서준과 하준도 자리에 앉았다. 하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서준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하준은 제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하준은 3살 때 부모님을 잃고 저는 그때부터 그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다. 저는 하준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가 다닐 수 있는 최고의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고통을 하준이 겪지 않기를 바랐죠. 서준은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최근에 하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싼 것들,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점점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서연은 하준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저는 하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로 했습니다. 몇 일간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보자고 했죠. 우리는 낡은 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준은 여러 곳에서 음식을 구걸했어요. 오늘 이 식당이 마지막 장소였죠. 저는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다시 하준을 바라보며 그에게 놀라움과 연민의 마음을 동시에 느꼈다. 서준은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준, 너는 할머니께 뭐라고 말하고 싶니? 하준은 고개를 들어 눈물이 맺힌 큰 눈을 서연에게 고정시켰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께 신세를 지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놀라며 물었다. 하준아,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할머니 덕분에 제가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배가 고프고 힘들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어요. 서연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소년을 보고 다시 서준을 보며
마음속에서 존경의 감정을 느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준은 공감과 감사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흔들며 감동을 느꼈다. 저도 몰랐어요. 전 그냥... 서준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음식을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반응 덕분에 하준은 인생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하준을 보며 물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니? 하준은 고개를 들고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다. 저는 제가 너무 운이 좋다는 걸 배웠어요. 아버지께는 집도 있고, 음식도 있고, 좋은 옷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저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에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정말 귀중한 교훈이구나.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교훈 덕분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씨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을 지켜봤어요. 손님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시는 모습도 봤고, 하준을 거절할 때의 미안한 표정도 봤어요. 당신이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 단호했던 것 같네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 씨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인생은 언제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도울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공감과 연민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하준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아, 내가 음식을 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 뭐든지 먹고 싶으면 말해라. 하준은 밝게 미소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서준 아버지가 저에게 저녁을 주셨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할머니 식당을 떠난 후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나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차를 준비할게요. 서연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서준과 하준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를 떠올렸다. 젊고 열정 넘치던 시절, 그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생활과 일의 압박이 그녀를 점점 더 단단하고 현실적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차를 담아 트레이에 놓고 두 사람에게 차를 권하며 테이블에 올렸다. 서준과 하준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잠시 동안 조용히 차를 마셨다. 각자는 자신만의 생각에 잠겼다. 결국 서준이 말을 꺼내며 침묵을 깨뜨렸다. 서연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제안인가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저는 식사비를 지원하고 서연 씨는 장소와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하준이는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방법이 우리 지역 사회를 돕는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하준이에게 나누는 것과 감사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준은 눈을 크게 뜨며 신나서 말했다. 저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은 하준의 열정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서준을 보고 하준을 보며 감동이 밀려왔다. 오랜만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이렇게 흥분된 적은 없었어요. 저도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감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감정을 잊고 있었네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감사합니다. 서준 씨. 그리고 하준이 덕분이에요. 하준이가 저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줬어요. 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작할 준비가 된 거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서 기쁨이 퍼져나오는 걸 느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하준은 기뻐서 뛰어올랐다. 정말 멋져요.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요. 서연은 하준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하준이는 정말 훌륭한 봉사자가 될 거예요. 서준과 하준이 돌아갈 준비를 하자 서연은 일어나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는 하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서연 씨,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서준과 하준이 문을 나서자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변화된 느낌을 받았다. 서연은 다시 식당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이곳이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장소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위해 식당을 정리하며 마음속에 설렘을 느꼈다. 내일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더 많은 공감과 연민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일, 하준, 서준, 그리고 자신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처음 식당을 열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이 식당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과 따뜻함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그녀를 점점 더 단단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처음 가졌던 꿈을 잊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복감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놓쳤는지 자문했다. 너무 실용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닌지. 그러나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준과 서준 덕분에 그녀는 여전히 변할 수 있고, 여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식당 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만끽했다. 그녀는 서서히 깨어나는 거리를 보며 이제 그 거리도 새로운 시선으로 보이는 듯했다. 첫 손님이 들어오자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그녀는 이 식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와 삶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리를 하면서 그녀는 다가오는 무료 급식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배부를 뿐만 아니라 음식 속에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길 모퉁이에 있는 오래된 신문 배달 아저씨, 전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꽃 파는 소녀, 거리에 있는 구두닦이를 보며 그녀는 그들이 단지 거리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 식당이 가장 붐빌 때 서연은 깜짝 놀라서 서준과 하준이 들어오는 걸 봤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인사했고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서준이 말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왔고 우리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고요. 서연은 그들을 창가 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오시다니 정말 기뻐요. 저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준은 흥분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저도요. 학교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몇 명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친구들도 참여하고 싶다고요? 하준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경험한 일과 우리 계획에 대해 얘기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죠. 서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준아, 봤지? 좋은 행동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은 단지 그것을 표현할 기회만 필요할 뿐이죠. 그들은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생각하는 적합한 메뉴를 제안했고, 서준은 인원수를 관리하고 군중을 조직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하준은 가게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장식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한 중년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그는 지쳐 보였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자주 오는 단골 손님임을 알았다. 보통 점심시간에 오는 손님이었다. 안녕하세요. 준서 씨. 서연이 인사했다. 오늘은 무엇을 드릴까요? 준서 씨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오늘은 물 한 잔만 주세요. 서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식사는 안 하시나요? 언제나 점심에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 드시잖아요. 준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서연 씨, 조금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마음이 아파졌다. 예전에는 아마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가져다 줬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준서 씨.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예전처럼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 드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준서 씨는 놀라서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 씨.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알고 지냈죠? 이건 그냥 친구의 작은 선물이에요. 준서 씨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다시 서준과 하준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두 사람은 모두 서연을 향해 감탄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하준이 말했다. 눈이 반짝였다. 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우리가 퍼뜨리고 싶은 정신이에요. 서연 씨.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들은 단순히 무료급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 서준과 하준이 떠날 때 서연은 기운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배웅했다. 그녀는 자신의 식당을 둘러보며 그곳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첫 번째 무료 급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당 문을 닫은 후 무엇을 준비할지 목록을 만들고 필요한 재료들을 계산했다. 그녀는 또한 이웃들과 대화하며 계획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에 관심을 보였고 돕겠다고 했다. 시장의 채소 장수는 채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정육점 사장님은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식료품점 주인도 건조식품을 기부하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이웃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첫 번째 무료 급식의 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아침 일찍 서연은 식당에 나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추가로 빌린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오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게를 꾸몄다. 하준과 그의 친구들이 와서 환영 배너와 다채로운 풍선들로 식당을 장식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것이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임을 알았다. 처음으로 들어온 손님들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노숙자들이거나 서연이 자주 보던 근로자들이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자유롭게 앉아서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으라고 초대했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서연과 자원봉사자들의 진심을 느끼면서 분위기는 따뜻해졌다. 하준과 그의 친구들은 음식을 서빙하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활기차게 움직였다. 아이들의 열정과 순수함은 어색한 분위기를 녹여주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해졌다. 서연은 카운터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았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가게 안에 가득 차면서 서연은 따뜻함과 인간애가 가득 퍼져가는 것을 느꼈다. 서준이 옆에 와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정말 잘하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자 서연은 피곤하지만 행복한 마음을 느꼈다. 서준, 하준,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가게를 청소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하며 그날의 특별한 순간들을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서연은 모두를 자리에 앉히고 차를 우려냈다. 그들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늘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준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맞아요. 하준도 동의하며 말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게 나누는 기적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돕고 있는 거예요. 서연은 테이블을 둘러보며 고마움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모두 고마워요. 그녀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어요. 모두가 떠난 후 서연은 가게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불이 켜진 거리는 마치 하나의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다. 서연은 오늘 겪은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 여정이 자신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가치들을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의 하준, 그가 거절당했을 때의 실망한 표정과 굶주린 눈빛이 떠올랐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자신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느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야만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서연은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 내일 문이 열릴 때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희망과 나눔, 인간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나이에 새롭게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았다. 서연이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세상은 마치 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낯선 얼굴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이자 선한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되었다. 서연은 집에 도착했지만 피곤함 속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거리의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밤의 고요함과 마음속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다가오는 미래와 다가올 무료 급식, 그리고 그녀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하준과 그 다른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서연은 눈을 떴고 어두운 방 속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서연은 서준, 하준, 친절한 이웃들, 그리고 점점 변하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일어났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오늘은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마도 그녀의 미소가 더욱 밝아졌거나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인사말을 건넸기 때문일 것이다. 그 주 동안 서연은 주변에서 많은 작은 변화를 느꼈다. 손님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이 나누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료 급식을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하주는 학교가 끝난 후 자주 가게에 들렀다. 때때로 혼자, 때때로 친구들과 함께. 그는 매번 다음 무료 급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서연은 아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보니 지난주 무료로 쌀국수를 대접했던 준서 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서연 씨, 준서 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하려고 왔어요. 서연은 그를 가게 안으로 초대했다. 무슨 일이에요? 준서 씨? 저 새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준서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더 좋은 직장에 더 높은 임금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연 씨, 저는 그것이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놀라며 물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준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연 씨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그 덕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정말 기뻐요. 준서 씨.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준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서연 씨의 다음 무료 급식에 기여하고 싶어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서연은 준서 씨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녀는 친절의 기적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며 계속해서 확장되는 친절과 연민의 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서 씨가 떠나고 서연은 가게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새로운 희망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가게로 돌아가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준비하는 각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이었다. 그녀가 주는 미소는 단지 예의가 아닌 인간애와 공감을 일깨우는 메시지였다. 밤이 되자 서연은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보며 하준, 서준, 준서 씨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딱딱했던 식당 주인에서 이제는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자신을. 하준이 그날 그녀의 가게에 오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을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눈을 감으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앞길이 멀고 도전이 많겠지만 사랑과 공감으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을 떴을 때 창문을 통해 비치는 달빛이 벽에 빛나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자신이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만이 아니라 이 작은 공동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서연은 일어나 침대로 걸어갔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사랑과 연민을 나누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이 나이에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목적이 그녀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임을. 침대에 누운 서연은 깊은 평안을 느끼며 잠에 들었다.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사랑과 공감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서